다음 사연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섞어주시면 여우 씨가 한번 뽑아보는 걸로 하죠.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거는 후입니다. 예, 제 사연이네요. 마술 왕령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제목은 후입니다. 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친구 자취방에서 겪은 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형님 자취해보셨어요? 자취해봤죠. 너 자취해봤어? 그럼요. 아직도 자취 중? 아직도 자취 중이죠. 저는 있잖아요. 인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뭐 예를 들면은 계속 가족이랑 같이 산 거네요? 그 가족이랑 살다가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는 있는데 혼자 나가서 이렇게 나 혼자서의 뭔가 살림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워낙 못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취할 때 되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20살 후반부터. 자취가 길죠? 근데 잠깐 형님은 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되게 깨끗한 사람은? 청렴. 형님 보면은 약간 청렴 결백한 사람 같아요. 청렴결백. 우선 그러면 자취하면서 우리가 그 혼자서 남자라도 혼자서 이제 살다 보면 좀 무섭지 않나요? 자취 처음에 지상이었나요? 지하였나요? 지상이긴 했죠. 첫 자취라기보다는 이제 혼자 따로 나와서 맨 처음 집은 하숙집이었으니까 다 같이 사는 거에 방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나와서 그 마술 회사에 들어가면서 고시원에서 살다가 더 안 좋아졌나요? 그러다가 이제 마술사들이 다 모여 사는 사택. 왜 더 안 좋아지지? 사택은 좋았죠. 사택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사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근데 우리 여우 씨는 이번에 이제 알겠지만은 여기 서울 수도권 라인 그 신도시 쪽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으로 올라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5만 원 차이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여우 씨도 그거 아시죠? 그 여우 씨가 저희 회사 들어오고 나서 그 살던 집 천장이 무너졌어요. 흉가? 네, 그 정도. 그리고 물이 빡 쏟아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천장이 무너졌어요. 일주일 동안 차에서 잤어요. 그 보통 누수가 쌓여서 물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건데. 보증금도 못 받고 나온 케이스. 천장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화장실 벽이 무너졌습니다. 보통 뭐 하고 사는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 왜 무너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면 무너져? 그러니까 다 무너져요. 왜 이렇게 무너져? 저도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아무튼 이 자취라는 생활 저는 낭만이에요. 꿈꾸는 약간 로망이 있구나. 그 있잖아요. 남자들만의 난 자취하면 이렇게 꾸며야지라는 거. 게임기 다 있고 뒤에 만화책 쫙 있고 네온 조명에다가 앞에 막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담배 마음대로 피면서 뭐 게임 막 하면서 그냥 컴퓨터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로망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망. 옛날 90년대 PC방 느낌? 그런 로망. 제가 만약에 그거 하면 초대할게요. 네. 같이 게임이나 하시죠.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니던 후반기에는 제가 나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 자취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꾸며져 있었고 대박. 후배들이 이제 시간당 1,800원씩 내고 대박. 그렇게 또 장사를 하셨군요. 대박. 1,800원씩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유롭게 지치고 힘든 자들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방된 공간으로 아지트.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후 적응을 막 마쳤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OT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와 저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어요. 그 친구의 호탕한 성격이 내성적인 저와는 정반대라 편하기도 했고 마음이 끌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절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던 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분방한 친구에게 규칙과 규율이 많았던 기숙사 생활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룸메이트와도 마음이 잘 맞지 않았는지 제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곤 했어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고 싶어도 학기 중 괜찮은 집을 찾는 건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친구를 도와 저도 몇 번 학교 주변을 같이 돌아봤지만 빈 방이 있다는 곳은 치안이 너무 좋지 않거나 집 상태가 나빠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아, 나 집 계약했다. 진짜? 학교에서 15분 거리. 완전 대박이지. 뭐야, 그렇게 나랑 돌아다녀도 없더니 어떻게 구했어? 부동산에 갔더니 때마침 집주인이 우리 방은 언제쯤 부동산 어플에 올리면 되냐고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듣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낚아챘지. 타이밍 좋게 자취방을 얻었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다행히 부동산에서 이사도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그럴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짐 정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초대할 테니 놀러 오라는 말에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필요한 것이 생겨서 잠깐 장을 보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먼저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기다리라면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성격상 주인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은 친구 자취기념 선물로 귀여운 무드 등을 준비했었기에 이참에 미리 가서 서프라이즈로 설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전 친구 자취방에 간 첫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구한 집은 혼자 살기에 좋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건물도 깨끗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서 여자 혼자 살기에도 안전해 보였죠. 첫 자취라 집안에 물건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아늑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2인용 소파 옆에 있던 협탁 위에 무드등을 꾸며두고 저는 소파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이고 주인 없는 집이라 마음대로 구경하기도 뭐해서 한참 멀뚱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금방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길래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자마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강한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졸음이었죠. 결국 저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소파에 몸을 구기고 옆으로 누워 잠을 청했어요. 잠깐 졸다 깰 생각으로요. 그렇게 얼마나 잠에 들었을까? 갑자기 누군가 제 귀에 바람을 훅 부는 겁니다. 찬바람의 느낌이었어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저는 친구가 장난친 줄 알고 귀를 박박 긁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지 왜 이런 장난을 치냐며 좀 짜증을 내려던 차였어요.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귓가에 간질거리고 차가웠던 그 찜찜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고 집을 둘러보아도 저 혼자뿐이었어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다시 졸음이 강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잠을 참지 못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안하지만 친구의 침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원룸은 소파 옆에 작은 협탁 하나 그리고 침대가 놓여있는 기역자 형태의 구조였어요. 저는 침대 제일 안쪽 구석으로 가서 벽을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 몰려오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고 양말만 겨우 벗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눕자마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잠든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매트리스가 꿀렁이는 느낌에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분명 제 등 뒤로 누군가 쓱 눕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저는 잠결에 너무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서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제 귀로 누군가 바람을 불어넣더라고요. 착각일 수 없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앞으로 훅 쏟아졌거든요.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았던 탓일까요? 등 뒤로 이젠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등의 절반을 덮는 큰 손의 느낌에서 이건 남자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너 뭐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더듬던 사람에게 발차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재빨리 침대 밑도 내려다보고 집안도 둘러봤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전 여전히 혼자였어요.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히 피부로 느껴졌던 그 바람과 손길이 떠올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몰아치는 잠부터 깨야겠다 싶어서 저는 닥치는 대로 보이는 창문을 모두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친구의 허락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잠에서 깨기 위해 한참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몽롱한 기분이 계속되고 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있어. 겨우 가까스로 잠에서 깨는 와중에도 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탁 위에 올려둔 제가 사온 무드등의 불빛이 깜빡깜빡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새 제품이라 충전이 덜 된 탓일 거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저는 무드등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친구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가방을 챙겨들던 그때 도어락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다리던 친구가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왜 그를 앉지도 않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냐며 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그런 친구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듣자 마음이 금세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기다리다가 너무 졸려서 지금까지 잤다고. 이렇게 투정만 부리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친구와 음식도 해먹고 가볍게 한 잔도 하며 수다를 떨다가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친구네에서 겪은 일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잠들기 전 전화를 걸어서 슬쩍 친구의 기분이나 상태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발랄하고 호탕한 친구 모습 그대로여서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혼자 살기 무섭지 않아? 돌려 물어보기도 했지만 친구의 반응은 늘 편안하고 좋다는 평이었어요. 친구에겐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친구의 집에 혼자서는 놀러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기억을 저도 차츰 잊어갔습니다. 2년 후 친구가 일찍 취업에 성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을 뺀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사는 잘했냐고 안부를 건넸죠. 그런데 친구가 대뜸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좋은 곳에서 값싼 가격에 너무 잘 살았다고 인사하러 부동산 사장님께 음료를 사두고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사실 아가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마음이 걸렸다는 겁니다. 친구는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이어 하신 말씀이 학생,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살던 남학생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했거든. 이렇게 말하더래요. 친구는 진짜 기가 찼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휴, 발견도 한참 후에 했지 뭐야. 아니 잘 살았다가 이사 가는 사람한테 굳이 이걸 왜 말하지 싶기도 하고 이걸 왜 이제 말하지 싶기도 해서 화가 많이 났었다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소름 돋는다며 한참 동안이나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 불현듯 친구 집에 처음으로 갔던 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순서였죠. 어차피 친구도 이제 그 집을 나왔고 부동산 사장님께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저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친구는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말하냐는 친구의 말에 그 당시 저는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라도 되묻고 싶습니다. 친구야, 만약 너라면 말할 수 있었을까? 전 다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친구는 정말 행복해 보였었거든요. 분명 그날 제가 느꼈던 손길과 바람은 남자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외롭게 죽었던 그 사람일까요? 많이 힘들고 외로웠나 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무섭다기보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외로워서 세상을 등지고 죽어서도 한참 동안이나 외로웠을 그 남자가 이제는 평안하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기서 그 제보자님 같은 상황을 딱 겪었을 때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혹시가 아니라 만약에 윤시원이 거기서 자다가 그런 현상을 느끼고 부동산 그 집주인한테 들었을 때는 혹시가 아니라 역시 이게 아니었을까. 전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역시는 역시다 라는 게 현상들로만 봤을 땐 정말 그 가능성이 되게 크지 않나. 부는 거 이거 사실상 외풍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외풍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바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손길을 느낀 거 이게 웬만해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면 진짜 피부에 닿은 거거든요 사실. 와, 만진 거고. 그 이불도 안 덮은 상황에서 그런
그 강력한 촉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예. 무섭죠. 너무 무섭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자취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공감 가지는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학교 근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쉬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대학가에 살기도 해봤고 진짜 많이 죽나요? 첫 자취도 대학가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오래 해서 또 그것도 했는데 심지어 저희 어머님이 공인중개사 또 대학가 앞에서 하셨었어요. 그럼 이제 소리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디 사시는 그 누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집 왜 내놨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 이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싸나요? 그게 이제 소문이 안 퍼지게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가격 때문이긴 한데 이제 뭐 큰일 있으면 모를 수는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는데 어차피 부동산에 오시는 분은 이제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굳이 꼭 그렇게 가격을 싸게까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히 싸면 더 의심하고 요즘에는 가격 싼 집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돈을 내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누가 돌아가셨더라.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누가 돌아가시는 일은 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이게 좀 그런 거지.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누가 죽었다더라보다 그냥 누수 없는 집이 더 좋다고. 맞지. 천장에 물 천장에 물 떨어지니까 그냥 누수 없는 집 가라. 진짜 자다가 천장 떨어지는 거 맞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 물벼락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목의 후가 이중적인 의미는 맞네요. 맞아. 누구지라고 그 다음에 바로 후 보는 거. 이게 만약에 제보자님이 이거를 만약에 제목을 선정한 거라면 이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귀에 후 불었고 누군지 모른다. 미스터리다. 누구? 이런 거잖아요. 후? 그죠. 물어보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외국인 귀신이. 근데 내 귀에는 바람이 후 불어온 걸 수도 있고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이제 19년도에 견주어서 자살 시도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좀 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됐나 봐요. 그죠. 왜냐면 저는 지금 20대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위에서 자리를 다 잡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경험 없는 20대 분들이 뭔가 경력자만 뽑는 기분이랄까? 대한민국 전체가 경력자만 뽑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지금 시대인 것 같고 그 전 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장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는 뭔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멘탈이 깨져서 죽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 진짜.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그 자해, 그러니까 자살이라기보다는 그 자해 이런 걸로 인해서 청년들, 이제 20대 청년들이 응급실 방문하는 빈도수가 50%에서 70%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그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옆에서 뭐 이웃 사람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들 힘내세요 하는데 요즘은 그걸 또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단절하려고 하면 너무 단절이 쉬워요 이제는. 그래요. 뭐 사연자분이 만난 분도 아마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은 남성분에 대한 그런 에너지이거나 좀 뭔가 미스테리한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뭐 지금 뭐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위 눌려서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기는 하고 하지만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선택들, 그러니까 뭐 집에 먼저 들어간다거나, 친구네 집에서 먼저 자고 있다거나,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선택들을 또 하게끔 된 거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극도의 긴장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뭔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뭔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가고 싶었던 마지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었다. 너무 외로웠던 그런 거. 표현?
뭐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혹시 전문가의 의견으로 그 무드등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전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요? 그 무드등은 사실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판을 보면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전압이 들어가니까 켜진다.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가 온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 반도체 칩이 전자기장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EMF 그러니까 전자기장이 정말 유령의 에너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좀 강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때리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현관 센서 등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그냥 무드등 같은 현상은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깜빡깜빡거린다고 100% 귀신은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쵸. 언제나. 그게 미스테리니까.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왜 한 번도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이것도 그때 제가 들었던 걸로는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뭐 못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주파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9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그 집은 2를 띄고 있던 거고 그때 마침 제보자 친구분도 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먼 주파수 9를 가진 사람이 그쪽에 집주인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귀신을 봤는데 9를 가진 친구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약간 좀 그런 계열입니다. 이게 뭐 약하다 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주파수에 맞는 어떤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 경험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이 시청자분들도 가장 계속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기가 약한가? 난 기가 센가? 약간 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상 기라는 거는 귀신하고는 연관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 그 에너지가 좀 바닥났을 때 기가 허해졌다. 허해졌다를 기하고 표현을 하는데 기가 강하다는 거는 사실 인생에 대한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우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그 산전수전 뭐 이런 거다 밑바닥까지 찍어보고 막 독하게 또 올라가보고 또 하고 막 이렇게 살아온 게 인생의 기가 센 거지. 내공 같은. 그렇죠. 내공. 근데 이런 아우라의 기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귀신을 믿고 안 믿고냐는 멘탈 싸움이잖아요, 사실상. 처녀 귀신이 지금 제 눈앞에 딱 보여요.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로 무서워가지고 적응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적응한 사람은 기가 센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 적응 능력이 빠른 사람인 거죠. 기가 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란 부분보다는 우리가 빠르게 이거에 대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빠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가 나든 누가 날 만지든 그러니까 뭐 어떤 후 불든 외풍이구나 날 뭐 옷이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무드등이 깜빡깜빡거리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건전지. 아니 원래 이런 기능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떠한 귀신도 다 이겨내지 않을까. 좀 둔감하게. 적당히.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바로 구독해 주세요.